깜깜이 선거, 인기 투표, 로또 선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전면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말인데요. 낮은 인지도와 관심 탓에 시도지사 선거보다 비싼 비용을 치르고도 무효표는 2배가 넘습니다. 이베스 뉴스는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와 그 대안을 찾아보는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교육감 직선제 실태를 박광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1명의 선거 비용은 평균 9억 800여만 원. 반면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평균 비용은 10억 8천여만 원입니다. 교육감 후보가 시도지사 후보보다 평균 20%가량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성기선 경기교육감 후보가 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고 서울 지역 교육감 선거에선 후보 7명이 총 100억 원대 선거비를 썼습니다. 선거 비용은 일정 득표율을 넘기면 보전받을 수 있다지만 초기 자금을 모으는 건 후보들의 몫입니다. 개인이 큰 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육 관련 단체나 진영별 후보 단일화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비 등록한 후에 본 등록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죠. 출마자들이 이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수한 자원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낮은 인지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투표 당일에야 교육감 후보를 정했다고 답한 비율은 18%에 달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 수는 약 35만 표이지만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총 90만 표가 넘었습니다. 유권자는 소속 정당이 없는 후보의 이름과 성향, 공약만 보고 투표해야 하는 상황인데 교육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문제점들이 누적이 되겠죠. 시민들 전체의 교육에 관련된 선거인데 교사나 아니면 교육계의 그냥 선거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국고로 지원된 금액은 총 560억 원이 넘습니다. 교육자치의 상징인 교육감 선거를 두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맞붙은 성기선 후보와 임태희 후보. 진보 단일 후보로 나선 송 후보는 각종 홍보물에 파란색을, 보수 성향의 임 후보는 붉은색을 내세웠습니다. 경남의 박종훈, 김상곤 후보 역시 홍보물에 각각 파란색과 붉은색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경북과 광주, 전북처럼 모든 후보가 유세에 같은 색을 활용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이른바 색깔 마케팅으로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선거에선 이미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교육감 당선인 17명 가운데 12명이 이 공식을 따랐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을 끌어들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교육 전문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선거 비용 그리고 너무 넓은 선거구, 정치와 연을 닿으려는 그런 시도나 또 진영 대결로 격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봅니다. 낮은 인지도와 관심 탓에 단일화 여부가 선거 승패를 좌우하다 보니 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단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데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비방과 고소가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단일화를 주도하는 특정 단체들의 입김이 선거에 지나치게 크게 작용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보수 진영과 보수 교육 진영과 진보 교육 진영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가 되고 진보 단일 후보가 되는 거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지만 교육감들의 정치적 성향만 오히려 강조되는 상황. 이 때문에 상대 진영의 정당이 지방정부나 의회를 장악할 경우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례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 가운데 5,600억 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됐고 세종과 울산, 충남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이 계속 교육 행정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 속에서 약간 이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양상이 빚어진 거 아니냐. 지방 권력과의 협치를 위해 시도지사와의 런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이 더욱 훼손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선 정당 공천을 통해 후보 난립을 막아 현행 직선제의 단점을 최소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교육감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좀 겉으로 드러낼 것은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까지도 주민들이 오히려 선택하실 수 있게. 그러면 오히려 관심도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진전 없이 논의만 반복됐던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다음 선거에선 깜깜이 선거, 인기 투표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시도지사 후보자가 각각 교육감 후보를 지명을 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지명했던 교육감 후보가 함께 당선되는 선거 방식을 바로 러닝메이트 제도라고 부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에 교육부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아예 교육개혁 과제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계와 정치권, 국민 여론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언급한 건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당시입니다. 교육감을 어떤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을 하면서도 광역단체장과의 어떤 러닝메이트 개념이 좋지 않겠냐.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치르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교육감 선거 개편 문제. 다시 이슈에 불을 댕긴 건 역시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결국 교육부는 이달 초 업무복을 통해 4개 개혁과제 중 하나로 직선제 개편을 포함시켰습니다. 국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러닝메이트제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러닝메이트제는 유권자인 주민들이 교육감 후보자의 성향이나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현직 교육감들의 저항이 큽니다. 강원 신경호 부산 하윤수 교육감 등 일부를 제외하곤 보수 성향 임종식 경북 교육감을 포함해 대부분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후보에게 줄대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정당의 공천 줄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선제 폐지의 방안보다는 보완의 방향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됐을 뿐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린 모습입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역시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교육의 자주성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 또 특히 교육 현장에 있어 편가르기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옳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은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 반면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네,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건 그만큼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인데요. 교육 소통령이라고도 불리는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을 박광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2만여 곳, 여기에 다니는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582만 명, 교원과 직원은 각각 49만 명과 22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학교의 운영비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굴리는 예산은 올 한 해에만 93조 원, 추가 경정 예산까지 더하면 10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쓰고 수십만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최종 책임자가 바로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게 인사권인데 장학사 시험을 보거나 교감,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큰 영향력을 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현장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예산과 인사만큼 중요한 권한이 또 있습니다. 조례를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들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 권한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에 교권 보호 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조례 제출 권한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학교의 운영 방향, 심지어 존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난 2019년 서울과 부산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10곳이 교육청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었죠.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기준 점수를 두면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지역별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거나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교육감이 더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고 주민과 학생의 권익 증진에 촉각을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현행 직선제 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지방의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이 돼 왔습니다. 해외 주요국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교육 책임자를 뽑고 있는데요. 송성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49년부터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교육감 선출 방식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과 함께 큰 변화를 받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시도의회에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1997년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로 선출 권한이 넘어갔고 2000년 이후엔 학운위만 선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간부들이 대거 학운위에 참여하거나 교육감 후보가 학운위 위원들에게 금품을 나눠주는 등의 폐단이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2007년 부산과 울산 등 5개 지역에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뒤 2010년부터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과 함께 선출하는 현재의 방식이 정착됩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육자치와 전문성 확보이 강화라는 측면에서 임명제보다는 선출제로, 간선제보다는 직선제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자치 개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은 나라 사정에 따라 다양한 선출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강력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독일은 주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교육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학구의 교육 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광역 단위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통합된 영국의 경우 기초단위 교육감은 지방의회가 선임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직선제를 택한 곳이 10곳,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곳이 18곳, 주지사가 임명하는 곳이 10곳 등입니다. 임명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지만 전문가들은 나라마다 지방교육자치의 역사와 맥락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논의에 앞서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감을 우리 국민들은 본인들이 직접 선출하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임명해 주기를 바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네,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들을 살펴보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부터 간선제, 임명제까지 다양한데요. 저마다 직선제가 가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지만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선제 여러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박광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직선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후보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던 것에서 벗어나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선거에 나서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정당이 후보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독립적인 교육행정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차기 선거를 생각하면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어떤 입김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제도라고 봐요. 일각에선 대통령 임명제를 다시 시행하자는 논의도 나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처럼 대통령이 직접 교육감을 임명한다면 교육감 선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직선제의 폐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의 독립성을 잃게 될 거란 목소리도 큽니다. 임명제로 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그야말로 교육을 그냥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맡아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교육에 직접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들을 추려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건데 쟁점은 누가 선거권을 갖느냐입니다. 조직구조를 개선한 학교운영위원회 간접선거나 교육 전문가로 꾸린 시도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서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의견도 학계에서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침 학부모회도 조례도 나오고 점차 돼가고 있죠. 그 기초 조직이 탄탄해진다고 한다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서 그 대안의 하나로. 다만 간선제를 두고선 주민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직접 선거로 확대됐던 교육감 선거가 다시 일부 교육 관련 집단의 선거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선거 방식을 찾기보다 현재 직선제를 보완하자는 목소리도 큽니다. 국가가 선거 비용을 지원하고 선거 운동을 관리하는 완전 선거 공영제입니다. 후보들이 비용 걱정 없이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특정 단체나 단일화 등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에게 선거 비용을 보조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거센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여러 교육 주체가 교육감 선거를 두고 공론을 나눌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SNS에서 좋아요조차도 누를 수가 없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의 선거를 하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공약 후보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선관위가 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상태이거든요. 선거제 개편 논의로 시작돼 교육감 선거 전반에 관심이 쏠리는 지금 직선제의 해묵은 문제점은 보완하고 대안과 개선 방안을 살펴볼 때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